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주제 이 이야기 좀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어반놈의 목적과도 굉장히 잘 맞는 주제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도 이제 다양한 결혼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좀 다양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복들아 인사해.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이라시아이마세. 절로 가. 다양한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결혼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옛날의 제도인데 뭐 얘기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제는 좀 다양한 결혼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발표가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저출산위원회라고 하면 아주 문제 많은 기관이지, 그지? 허관을 막 세금 슈킹치고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저출산 예산 100조 줬더니 비혼을 장려하고 약간 희한한 조직이었죠. 그리고 뭐, 이게 돈 같은 거 들여가지고 세금 슈킹치고 수차례 해외 출장 가고 되게 말 많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는데,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변한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27일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건 진짜 개 심각하다. 더욱더 엄중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동안 이때까지 이 상황이 오기까지 여러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다 삽질이었고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비장한 각오와 함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새로운 등록 동거혼 이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OECD에서 보면 그 비혼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표 보면 이게 조금 몇 년 전이긴 한데 아이슬란드에서는 66.9%,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55.2%, 스웨덴은 52.5%, 네덜란드는 48.7%. 그나마 이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35%의 아이가 응예 베이비가 결혼이 아닌 비혼을 통해 비혼 출산율이라는데 사실상 거의 동거에 가깝거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반해 일본과 한국은 뭐 2.3%, 1.9%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동거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이런 법안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때까지 어반놈 이게 내가 굉장히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제 프랑스의 시민연대 팍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걸 벤치마크 해가지고 이 등록 동거혼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뭐 별로 다 다르지가 않아. 그 유럽 쪽에는 100명의 커플이 있으면 뭐 동거가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절반 이상이 동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시빌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고 스웨덴은 삼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 호주 같은 데는 뭐 드팩토란가? 호주였나 그게? 그러니까 결혼과 동거 그 중간의 제도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거의 그 중간 제도.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와서 우리는 뭐 인내심이 역시가 굉장히 낮아졌잖아. 요새는 뭐 안맞방 하다 걸리면 뭐 헤어지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럴 바야 그냥 쉽게 헤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와서 이게 도입이 되고 있었던 거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늦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빠미 정부였잖아 사실상. 그러면 빠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면 가부장제의 타파인데 가부장제를 타파할 거면 제일 먼저 박살내야 되는 게 결혼이란 제도거든. 그게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가부장제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작에 이걸 박살내고 동거를 도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은 왜 그런지 알잖아. 그치? 한국은 이거는 내가 먹고 이건 네가 처먹어 약간 그런 기조였다 보니까 그동안 딜레이 됐다가 이제 와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자면 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프랑스의 발음이 안 돼. 등록 동거호원 팍스 제도를 집중 연구 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팍스가 프랑스에서는 1999년도 민법에 이 제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당시 젊은 세대가 복잡한 이혼 절차와 뭐 기타 등등으로 혼인을 기피하자 나온 거였죠. 그래서 미혼 성인 2명이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이후 동거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도 있어갖고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혜택을 뭐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 가족과 유사한 혜택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돼. 네 거, 네 거, 네 돈, 내 돈, 내 돈, 내 돈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됐을 때는 그냥 한쪽이 빡시잖아. 헤어졌어요 이러면 그냥 헤어질 수가 있는 그런 형태야. 다만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청구할 수는 있어.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그냥 뭐 애들이 공동 양육으로 돼가지고 뭐 며칠은 엄마 집에 살았다가 며칠은 아빠 집에 살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사실상 양육적인 문제만 제외한다고 봤을 때 뭐 돈은 서로 가족 각자 관리하고 각출해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만나고 헤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봤을 때 글쎄요 뭐 이 동거혼을 통해 가지고 뭐 출산율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1.82로 유럽 중에서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프랑스에 있는 이 팍스라는 제도를 벤치마크하는 거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 나오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장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 근데 사실 뭐 팍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해. 그 유럽 쪽에 있는 동거 제도 자체가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좀 징벌적으로 싱글세를 과세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징벌적으로 싱글세가 나온 나라에서는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동거제도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되려면 여성들의 어느 정도의 그 전투력이 올라왔을 때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의존적이란 말이야. 한국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전 세계 어딜 통틀어봐도 이렇게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은 없어. 당장 동남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베트남으로 하는데 베트남만 가도 거기는 여자들 사회 경제활동 참여율이 80%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 일을 안 해. 그리고 남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신들의 자유인권을 짓밟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머, 우리가 같이 살아준대. 나중에 연금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금 분할이고 뭐고 다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게 한국 내에서는 전 크게 유효하게 이게 의미 있게 이런 걸 거두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의 결혼제도는 굉장히 옛날 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일찍 만나가지고 그 당시 옛날 결혼은 막 10대 때부터 만나가지고 뭔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그때 만들어진 게 현재의 결혼제도인데 지금 와서는 다 늙어가지고 해버리고 놀 것 다 놀고 그지? 한 다리 담그면 한 다리 뺄 준비 못하니까 다양한 결혼제도가 생기는 게 맞아. 이걸 이용할 사람이 많든 없든 그건 둘째치고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한 게 아니었나 조금 늦은 느낌이 있지. 분명히 이용한 사람들은 있을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뭐 효용성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유의미한 성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사회의 하나하나 구석구석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면서 좀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동거제도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잖아. 미디어나. 물론 미디어에서 이런 걸 협조해 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나름 동거제도의 장점도 있거든. 장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여자가 충분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이고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능력 있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을 게 전혀 없거든. 오히려 아리가또 하는 여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면 분명히 이 동거제도라는 거는 우리도 유럽처럼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좀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거 다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쁠 건 없다는 거지. 조금 더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이미 너무 늦게 왔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된 게 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 와중에 되게 예쁘다 그지? 예 돌아보게 해볼게. 복돌아. 오늘 이야기는 자 우리 목도리의 댄스로 샥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